네, 우리에게는 내복 같은 분이죠. 늘 따뜻하게 해주시는 우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든든합니다. 우리 염승환 이사님. 네. 내복처럼 든든한 분. 자, 장이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이제 코스피는 이제 미국 증시 영향을 좀 받아서 강세 출발했습니다. 아주 뭐 큰 폭으로 오른 건 아니고요. 8.52포인트 올라서 0.36% 상승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2,380선 기록을 좀 하고 있고 코스닥은 이제 3.6포인트 올라서 0.5% 상승을 했고요. 718포인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한 852개, 하락이 이제 370개 정도로 일단 대부분 좀 강세인데 코스피가 좀 생각보다 이렇게 좀 탄력이 약한 건 아마 2차 전지 그 LG엔솔이 오늘 조금 부진하게 좀 출발한 게 좀 원인인 것 같고요. 거기다 또 자동차가 어제부터 좀 안 좋더라고요. 기아가 오늘도 0.8%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자동차가 조금 부진해서 출발은 이제 예상보단 좀 약한 것 같고 오늘 좀 가장 강하게 좀 움직이는 기업은 일단 SD 바이오 센서가 3.5% 네.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고 하나솔루션이 이제 2.8% 정도 주가가 오늘 이제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좀 많이 빠졌었죠. NC소프트가. 근데 오늘은 2.2% 정도 어허. 주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주죠. SK 바이오센스가 사이언스가 이제 2%, 녹십자가 한 2% 정도 오르는데 아마 이제 모더나가 오늘 한 20% 올랐잖아요. 주가가 그 영향으로 이제 같이 동반해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고 어제 이제 그 테마 중에 좀 감기약 테마가 좀 유행을 했잖아요. 감기약 예, 중국이 그게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어제 중국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뭐라도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감기약 이제 공급 부족 이슈 때문에 어제 관련 기업들이 크게 올랐는데 그 대표주 중에 하나가 한미약품이거든요. 그래서 북경한미가 또 있다 보니까 경험이 예. 있죠. 예. 아, 어제 많이 올랐었어요. 북경에 한약품 예.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1.5% 정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좀 신재생 에너지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까 하나솔루션도 좋고 CS 윈드가 2.2% 올랐고요. 네. 두산 퓨어셀이 2.9%. 그래서 제약 또 신재생 에너지 이쪽 업종이 일단 오늘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좀 상승률 상위권에 포진을 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좀 하락폭이 좀 있는 기업은 롯데케미칼이 한 2.7% 정도 빠지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오늘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1.5%, 카카오뱅크가 마이너스 1%, 아모레퍼시픽이 마이너스 0.7% 정도 이렇게 좀 빠지면서 어제부터 좀 중국 소비주는 조금씩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 업종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대부분 좀 강보합권 이상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2,382포인트 한 10포인트 정도 아까보다는 좀 상승폭이 조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일단 바이오 쪽이 여전히 좀 좋은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6% 정도 오르고 있고 역시 그 CMO 업체죠. 그 ST팜이 6.5%. 여기도 이제 백신과 좀 연관이 좀 돼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모더나 효과인 것 같아요. 모더나가 이제 그 머크의 키투르드랑 이제 같이 임상을 했는데 그게 효능이 좋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 결과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백신 가치가 올라가겠죠. 올라가야죠. 이게 코로나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신약 치료에도 쓰이겠구나. CMO, 예, CDMO.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ST팜도 6% 가까이 오르고 있고 아하. 셀리버리가 3%, 또 시젠도 2.8%. 이제 코로나 수혜주들이 어제부터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시젠이 2.8%, 또 제넥신 2.8%. 주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오늘도 오전장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좋은 출발인데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거는 그 신라젠이 좀 2% 빠졌고 지난주에 이제 통신 장비가 좀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가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했고 어제 좀 강했던 아난티가 마이너스 1.8%, CJENM이 1.3% 정도 그리고 2차 전지가 좀 안 좋다 보니까 LNF가 마이너스 1% 정도 이렇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정리를 하면 확실히 그 예전에 코로나 수혜주들이 다시 좀 떠오르는 그러니까 뭐 진단 키트나 백신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고 네. 반면에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그 컨텐츠 그리고 장기간 좋았던 2차 전지는 좀 힘이 빠지는 그런 좀 오늘 오전장 흐름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은 오늘도 역시 뭐 외국인들이 여전히 좀 매도인데 마이너스 223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들은 310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주로 파는 게 어제부터 자동차를 좀 상당히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운수 장비를 한 100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어요. 자동차를 왜 이렇게 팔까? 근데 아마 그 IRA 법안이 수정이 좀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우리 한국에서도 좀 국회의원들이 갔잖아요. 근데 2주 안에 그 수정안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그 수정안이 아니고 뭐 하위 규정. 맞아요.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가이드라인.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거기서 이제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겠냐. 근데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있고 이제 결국 이 재고죠. 지금 요즘에 보면 수입차부터 해서 할인 판매 많이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우디 같은 것들 뭐, 네, 지금 맞습니다. 뭐 예, 20몇 재고. %씩 뭐 할인한다 그러는데. 네. 그러면 뭐 아우디 6인가요? 그 뭐죠? A6요? A6가 제네시스보다 싸진다며? 아 그래요? 할인하면?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이자. 아니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야 지금 차 계약하면 뭐 1년 6개월 그래 내가 중고차 사지 말랬지. 네? 얘기했잖아 차. 아니 그러니까 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1년 6개월 걸린다 2년 걸린다 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서서히 뭐 야 1년 6개월 걸리다가 뭐 8개월 걸린대 뭐 한 6개월 걸린대 이렇게 줄어드는 건 뭐 맥센스라고 생각합니다만 허수였다는 거지 뭐. 갑자기 불과 뭐 2주 사이에 여기저기 다 했다는 거지 차테크.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갑자기 없던 차가 뿅 생겨나서 내일 받아가셔도 되는데요? 지금 차 빨리 있는데 가져가시 이게 어떻게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나 정말 갑자기 뭐 할인 판매를 웃돈 주고 사다가 말이야. 차가 한 3대 생겼어요 갑자기? 세 군데서 연락 받았어? 아니 이게 제 주변에 근데 그거 한 애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저기 막 이렇게 걸어놓고 나중에 받고 그걸 피 받고 판다는 아니, 거예요. 이제 다 심리가 그런 거 아니야? 자 내년이 이제 리세션 온다잖아. 그러니까 돈은 있어 지금. 돈은 차 살라고 네. 3천 몇백만 원 모아놨다고. 네. 근데 지금도 내가 뭐 소나타나 뭐 그랜저를 타고 있는데 야 내 친구도 제네시스 타니까 나도 팩토링 좀 해가지고 3천에다가 좀 붙여가지고 제네시스 하나 사자 집 팔고 그렇게 좋다는데 딱 했는데 와이프가 딱 그러지 여보 왜? 그냥 그랜저 1년 더 타자 우리 이렇게 되는 거야. 나 타고 싶어. 야 뭐 지금 리세션 온다는데 장사도 안 된다는데 뭐 갖고 와야 되겠어 이렇게. 그래 그랜저 뭐 고장도 안 나고 잘 나가는데 뭐 스타일 좀 죽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랜저는 왜 스타일이 죽나요? 우리 그럼 이제 또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십니까? 10년 된 그랜저잖아. 아 10년으로 또 네. 조금 바꿉니까? 과로. 네. 새로 나온 게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제네시스에 비해서. 야, 잘 헤쳐 나가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좀 외국인들이 좀 파는 것 같아요. 이 자동차 중심으로 해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화학 업종하고요. 전기전자 업종은 일단 오늘 좀 순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뭐 거의 전 업종 매수입니다. 오늘 전기전자, 뭐 자동차도 일부 사고 있고 의약품, 서비스업 이렇게 좀 고르게 사는데 주로 기관 투자들은 전기전자 아마 반도체에 좀 집중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는 이게 섹터 상위권에 다 뭐 화이자 수혜주, 렘데시비르, 옛날에 모더나 네네.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신 진단 키트가 다 장악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수혜주들이 뭐 대부분 좀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인데 어제랑 다른 점은 어제는 백신주는 좀 이게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은 백신주가 여기에 동참한 게 조금 다른 점이다라고 네.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게임주가 좀 NC소프트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일단 올라가고 있어요. 게임주가 뭐 위메이드도 오르고 NC소프트도 한 3% 올랐는데 오늘 그 메리츠의 이유진 연구원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NC가 빠지는 이유가 명확한 건 아닌데 한 2가지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디아블로 4가 내년 6월에 나오는데 아마 그게 좀 NC의 차기 그 기대작과 경쟁하지 않을까 그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넷마블이 지분 8%를 들고 있잖아요. NC 그거 좀 매각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지분 매각. 누가요? 넷마블이요. 마블이가 넷마블이 NC 지분을 NC 지분을
엠마블 또 갖고 있어? 야 관계가 묘하네요. 그걸 또 잊어버리고 있었네. 제가 또 마블이 주주고 또 NC 주주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현금이 좀 필요한지 코웨이 지분 아니면 NC 지분 중에 팔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NC 팔으라고 그러세요. 근데 아니 그 연구원님 의견은 아마 코웨이는 안 팔 것 같다. 아, 그래요? NC 지분 팔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겹쳐서 어제 좀 NC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주주시구나. 좀 대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참 주주셔. NC 지분의 그러니까 5%를 넷마블이 갖고 있는 거예요. 8%. 8%를 네, 많이 갖고. 야 진짜 대주주네. 예. 거의 3대 주주죠. 그 빈살만 그래요? 밑에 있는 이제 3대 주주죠. 넷마블이 네. 빈살만이 2대야? 2대 주주. 여참 8% 던질 수 있으니까. 빈살만이 사면 되겠구만. 그 빈살만이 그 돈이 나는 게. 블록 딜러. 그럼 최대 주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빈살만 이거 사버리면 되겠구만. 최대 주주 되겠죠. 그럼. 빈살만이 사면 네, 그러겠죠. 그럼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빈살만이 1대 주주 되면. 근데 아직 이거 확정은 아닌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제 좀 빠진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다 일제히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IT 대표주도 오늘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같은 기업들, LG 전자까지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IT도 굉장히 좀 좋은 출발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IT가 오늘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부진했던 LG엔솔도 지금 다시 플러스 전환됐고요. 삼성 SDI가 좀 치고 가고 있어서 2차 전지도 조금 이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이제 일부 콘텐츠주들이 어제부터 좀 빠지는데 오늘도 조금 부진하고 일부 면세점 관련주들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요. 조금 그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영화 관련주라든가 그다음에 렌터카 관련주, 편의점 관련주 뭐 이런 쪽이 약간 밀리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출발은 조금 미약했는데 지금 갈수록 상승 종목이 확대되면서 야, 코스닥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로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T팜이 8% 넘게 오르고 있네요. ST팜 갖고 계시나요? 제가요? 저 에이, 몰랐네요. 갖고 있다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있긴 있죠. ST팜 같은 종류는 우리나라 CMO, CDMO 이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거기와 견줄 수 있는 회사가 저는 ST팜으로 봅니다. 내가 볼 때 정프로가 갖고 있는 바이오주 중에 제일 나은 것 같다. 제일 나은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ST팜 정도는 또 우리가 갖고 있어야죠. 네. 바이오만 제가 그러고 보니까 한 5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네. 우리나라 CMO 시장을 이끌어갈 저는 정말 제가 갖고 있어서가 아니고 주주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런 회사들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예요. 미래 먹거리죠. 자, 얘기 꺼내자마자 지금 7%대로 약간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면 그게 지금 정프로 저 보유설이 터지면서 갑자기 다 던지네. 다 던져. 안돼 좀 더 힘내야 됩니다. 그만 얘기. 네. 그만. 자, 그러면 리포트 좀 볼까요? 네, 오늘 그 DS투자증권 이제 구성주 연구원님이 2차 전지 뭐 요즘에 좀 안 좋긴 한데 장기 방향성은 좀 불변하다 이렇게 좀 자료를 좀 긴 걸 쓰셨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즘에 이제 경기 침체로 전기차 수요도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건 좀 제한적이라고 일단 언급을 했고요. 여전히 실적 발표나 이런 코멘트 보면은 수요 대비 공급은 여전히 좀 부족한 지금 상황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차가 뭐 이게 수요 부진 때문에 재고가 늘어나고 좀 안 좋다라는 이제 뉴스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보다도 신차가 재고가 증가하는 거는 물류형이 좀 크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3분기 자동차 생산 판매 차이가 수요 감소라는 시장의 우려보다는 물류 여파가 컸었다고 좀 밝혔었고요. 그리고 이번 최근에 벤츠도 최근에 해외 시장 대상으로 이제 물류 시스템 문제로 신차 재고가 증가했다라고 좀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즘 기사들 보면 대부분 좀 수요 부진, 뭐 재고 증가 이런 좀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각 이제 그 신차 판매하는 업체들 입장에선 물류 문제가 좀 큰 것 같다라는 그런 입장이니까 수요 문제로 좀 무조건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년에 이제 어쨌든 이제 고금리에 따라서 또 중국은 지금 부동산 문제, 유럽은 또 에너지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전기차가 내년에 좀 잘 팔릴까 이런 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자동차 할부 금리가 지금 10%까지 올랐고 그게 직격탄이라는 네. 거예요. 맞아. 현금 다 주고 사는 사람보다 할부를 맞습니다. 쓰는데 할부 금리가 뭐 예. 할부 그거 팩토링 하는 캐피탈사들이 뭐 조금 조달이 안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지? 맞습니다. 너무 비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 할부 금리가 어쨌든 10%까지 올랐는데 차가 이게 많이 팔리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우세하고 이건 뭐 현대차한테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자동차 기업들 주가 부진한 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데 다만 모든 걸 이제 수요 부진이라고 하기보다는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땐 좀 물류 문제도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나눠서 보자는 그런 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좀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좀 밸류가 높은 기업들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고 그래서 업종을 만약 업종 내에서 2차 전지 고른다면 좀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로는 좀 양극재 기업들을 좀 꼽아주셨어요. 양극재. 예, 요새 좀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양극재 중에서 좀 밸류가 낮은 기업들 이제 뭐 기업들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DS투자증권 구성중 연구원님 보고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증권의 이기훈 연구원님 이제 오랜만에 좀 보고서를 하나 좀 쓰셨는데 알아두면 이제 쓸모 있는 콘텐츠 기업이라는 이제 제목의 보고서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읽어봤는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웹툰에 대한 좀 내용이긴 한데 21년도에 웹툰이 엄청 고성장을 하다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이제 역성장으로 전환됐거든요. 왜요? 웹툰 시장이 오. 카카오 페이지도 15% 역성장했대요. 그래요? 예. 생각보다 지금 성장이 웹툰 쪽이 좀 많이는 안 나오는 거죠. 웹툰이 저는 약간 예측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사람이 24시간 주어진 건 뭐 똑같잖아요. 코로나 때나 지금이나 24시간 중에 코로나는 밖을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집안에서 영화 보고 계속 TV 모바일 폰. 뭔가를 네. 보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점점 밖으로 많이 그렇죠. 나가잖아요. 음. 어쨌든 그러면 그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네. 없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웹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한 6개월 전에 이미 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좀 사석에서요. 네. 그러니까 저녁 라이브 그 정도 지키고 있다는 것도 잘하는 거란 얘기는 거지.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저녁 라이브. 아니 또그 얘기를 하세요. 요즘 왜 이렇게 저녁에 좀 들어오세요, 진짜 여러분. 너무 좀 섭섭합니다. 아무리 뭐 연말 저는 모임도 있고 술도 먹어야 그건 되고 그래? 축구도 봐야 되고. 그것 때문에 안 본다고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벌래요? 아이고. 신경 써서 좀 와주세요. 네. 먼저 벌어봐. 먼저 벌어보고 얘기해. 2023년 진짜 장난 아니지. 자기 돈 좀 벌어봐. 23년은 진짜예요, 여러분. 아니 농담 아니고 2023년은요. 제 계좌가 진짜 뜰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제 계좌의 80%가 낙폭 과대주죠. 네. 얘네들 먼저 가야 되거든요. 23년에 얘네 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좀 가능성 있는 친구들을 담아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윤지호 전무가 그랬잖아. 네. 안 되는 종목들은 안 된다고. 로봇 살 거거든요. 자, 네. 자, 네. 로봇 경계령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정점 우려가 그래서 좀 커지고 있는데 웹툰 쪽도 근데 이제 웹툰이 뭐 웹툰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 흥행을 했잖아요. 그 결국 웹툰에서 이제 따온 거거든요. IP 이 스토리 IP를 이용한 수익화는 아직 초기 단계니까 그런 쪽에서 성과를 좀 주목할 필요 있고 특히 드라마 공개되고 웹툰 조회수 순위가 142위에서 36위로 점프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그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영상화를 얼마나 좀 잘하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 특히 네이버 웹툰이 IP 수익이 좀 그래도 다른 업체들보다는 큰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가 좀 활발한 편인데도 네. 전체 매출의 웹툰 매출의 한 13% 정도 수준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웹소설, 웹툰, 요걸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만든 다음에 굿즈 게임으로 가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IP를 수익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참고할 사례가 우리나라 이제 그 이 웹툰 중에 유명했던 웹툰이 나 혼자만 레벨업, 뭐 그녀가 공작저로 가야 했던 사정, 뭐 갓오브 하이스쿨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요게 생각보다 흥행을 좀 못했나 봐요. 영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히트를 좀 치지 않을까 좀 이런 좀 얘기들이 좀 웹툰의 있었던 것 같아요. 히트작이 영상으로 히트되는 그 함수 관계가 좀 불분명하구나. 그래서 이제 뭐 100%는 아닌데 근데 이태원 클라스 이런 거 좋았잖아. 잘 좋았죠. 됐잖아요. 예, 잘 좋았는데 웹툰이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기가 좋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웹툰은 이미 영화나 뭐 드라마 만들 때 콘티라는 걸 짜잖아요. 거기 이제 콘티가 다 나와 있지. 그렇죠. 장면들이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작한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물론 이제 그대로만 뭐 만들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미 다 콘티가 나와 있는 거니까 그 주요 장면들을 그래서 굉장히 그 제작하기 편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드라마 특히 드라마 있잖아요. 미니 시리즈 네. 16부작 이런 거는 사실 그 생태계가 작가를 정점으로 돼 있거든. PD가 중요한 게 작가. 그렇죠. 그 그렇죠. 유명 작가 있잖아요. 그 네. 개런티되는 그 작가료도 지문이. 작가료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아유. 작가가 캐스팅을 대부분 많이 해요. 예, 맞는 네. 배우들을. 그렇지.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근데 이제 웹툰은 그냥 이게 대본이 나와 있는 거니까. 심지어는 다 대화체야. 그러니까 대본이 다 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가 시스템으로 가면은 완성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쓰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스토리 라인 막 바뀌고 막 그러거든. 이 스토리 라인 견고해요. 이게 웹툰이. 그러니까 제작자의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거지 이게. 좋죠. 예. 근데 뭐 무슨 말씀하시다 말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유명했던 웹툰이 뭐 이게 드라마나 이제 영상화 됐을 때 예. 그렇게 이제 엄청 좀 파급력이 크진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뭐 그녀가 공작저로 가야 했던 사정, 갓오브 하이스쿨 2기 요거는 이제 내년에 영상화를 할 예정인데 그 전에 나왔던 이제 웹툰 중에 기대가 컸던 것들이 좀 약간 기대에 못 미쳤나 봐요. 근데 이기훈 연구원님이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본 시장을 뚫어야 된대요. 일본? 이제 큰 수익을 내려면 그러니까 일본 사례가 있는데 일본의 3대 만화사 중에 한 곳이 슈에이샤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슈에이샤. 여기가 21년도에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는데 아마 귀멸의 칼날이라고 아실 거예요. 아, 애니메이션 귀멸의 중에. 칼날 그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일본의 단행본으로 나왔는데 이 TV 애니메이션 방영 전에 권당 10만 부가 팔렸는데 애니메이션 방영하고 나서 100만 부로 점프를 했고요. 권당? 네, 지금은 권당 500만 부가 팔려요. 한 권네? 한 권에. 시리즈인데? 예. 지금 뭐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고. 만화책. 만화책인데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랑 다른 게 웹툰에서 시작한 게 그렇죠. 아니라 단행본부터. 망가죠, 망가. 근데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귀멸의 칼날이.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게임까지 판매해가지고 지금 200만 장 게임도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아마 나 혼자만 레벨업이 내년에 아마 일본 진출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게임 같은 경우 지금 그 예정된 애니메이션 제작을 아마 지금 내년에 아마 할 것 같고 이걸 통해서 또 게임도 만드는데 이 게임은 넷마블의 그 자회사죠. 넷마블 네오가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넷마블. 아니 회사도 많고. 여기서니 몇 번 또 심각하게 얘기했다고. 아니요. 또 여기 뭐 나온 걸 그냥 오늘 그대로 두 번째입니다 이게. 네. 아, 야 근데 그 뭐지 피카츄 있잖아요. 포켓몬스터. 야 그거는 예전에 제 한 20년 전에 제 조카 볼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지. 지금도 계속 나와요. 네. 슈퍼 마리오 이런 것도 그렇잖아. 슈퍼 마리오가 언제 때 슈퍼 마리오야? 슈퍼마리오 게임으로 계속 나오죠. 겜보이. 네. 근데 하여튼 와 그래서 그 피카츄 뭐 이거는 애들이 아직도 그 무슨 카드 뭐 이런 거 사갖고 맞아요. 그 뭐 카드 이렇게 보관하고 그 카드 중에 희귀 카드는 막 몇만 그럼 몇천만 원 그런 게 한대요. 값이야. 와 피카츄 이런 거 IP 하나 잘 만드는 거 네. 진짜 그러니까 IP라는 게 진짜 대단한 거지. 네, 그죠? 우리도 좀 캐릭터 아유, 그거 어떻게 됐어 저 이모티콘? 만들고 있어요. 그때 내가 그랬지 하자 그럴 때 그냥 딱 잡으라 그랬잖아. 또 뭐 또 밀당했지. 밀당하면 내가 경험했다니까 2년 전에 제안이 들어왔어. 근데 또 그거 해야 되나요? 또 괜히 있는 척 하다가 연락이 없네. 할 거예요. 연락 올 거예요. 잡어 빨리. 어? 아, 자존심이 있죠. 왜? 할 겁니다. 증권맨들이 다 증권 투자할 때 딱 떡상 폭망 이런 거 딱 잖아. 한거막 이렇게 눈물이 나.
될 것 같은데. 네. 카카오 이모티콘 연락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웹툰이 지금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흥행하는 건 맞아요. 그 카카오가 만든 피코마 또 네이버 웹툰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지금 많이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히 아까 말씀드린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경우 일본에서만 100만 명이 봤대요. 야. 그 정도로 흥행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이걸 IP화해서 얼마만큼 이제 성공을 하느냐가 이제 이 웹툰 비즈니스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내년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혹시 웹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내년에 이런 성과 나오는지 잘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있을까요? 요 이 정도. 정도로. 오늘 근데 25분까지 꽉 채우셨네. 네. 아 다시 한번 이제 코스닥은 1% 넘게 지금 상승 기록하고요. 코스피도만 0.7%. 그래서 2,388 정도 지금 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힘을 좀 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가 1% 가까이 네. 0.84% 오르고 근데 있고. 환율이 많이 빠졌네. 네, 오늘 1,300원 얼마예요? 네. 깨졌어요. 1293원. 1293원, 네. 1200원대 안착하는 그런 느낌. 네. 아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이 정도로 마음 그렇죠. 편하게 위메이드 맥스도 좀 올라가고 있네요. 네. 펄어비스도 한 2.5%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야 오늘 성적 좋대. 이오 테크닉스가 언제 제 주머니에 있었는지 2% 정도. 내가 오르고 그랬잖아. 이오 테크닉스 참 어려운 주식이야. 네. 어렵지? 그럴수록 저는 너무 정말 어려운 매력 주식이야. 느낍니다. 쉬운 주식 싫어요. 다 좋아하는데 안 올라가. 정말 어려워. 그 기술력에 대해서 다 호평해. 네. 안 올라가요. 아하. 네. 어려운 주식. 그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드팩트 2%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염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제가 참 그 다이어리 드렸던가요? 3% 다이어리? 저는 아직. 아유, 예, 나가시는 길에 하나 네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송을 해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 더. 네네네. 네,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